그래서 결국엔 정서적 독소를 계속 축적되게 만들면 건강에 있어서도 정신병이라는 게 온다. 그리고 비만이라는 병이 육체에도 온다는 것이죠. 네. 이거 빨간색 분필로 설명하면서 좋았던 부분도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 초록색 분필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에 있어서 이제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했죠. 정말 건강한 거를 먹었다 칩시다. 우리 몸에 에너지로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몸에 일단은 중요한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리고 청소 기능이 있어야 돼요. 청소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만 되면 또 안 되는. 그래서 음식을 단순 칼로리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이 계속 쌓여서 정신적인 드럼통이 많게 되면은 잠시 독소가 들어와도 이거를 금방 쳐낼 수가 있다. 정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육체도 똑같아요. 이 청소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기능을 올바르게 만들어 놓으면 가끔씩 독소가 들어와도 가끔씩 육체적으로 독소로 작용하는 음식들이 들어와도 중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애초에 그 이제 육체적인 그 좋은 이 초록색깔 음식들을 많이 먹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미 그 육체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이 기능들이 멈춰 있기 때문에 독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것들을 중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고칼로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당장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것을 처리해 줄 간, 췌장, 근육, 림프 시스템 이것들이 올바르게 작동을 한다면 독소가 그 사람한테는 막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와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몸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년간 쌓아 올린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에요. 소화기관 면역 시스템, 정신적인 면역 시스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결국 면역이다. 무슨 면역? 소화 면역. 이게 좋으면 절대 비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과체중이 진행되신 분들은 소화 면역이 망가진 상태예요. 췌장도 좀 망가져 있고 췌장이 망가지면 인슐린 민감성이 생기죠. 인슐린 민감성이 생기면 혈관에 혈당이 계속 돌아다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오래되면 안 되니까 혈당을 지방으로 변화시켜서 계속 지방 축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외에도 비만이 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많은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청소가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음식들은 주로 자연식품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단순 칼로리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기능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색깔이 풍부한 걸 먹어야 됩니다. 녹황색, 빨간색, 아름답잖아요. 과일과 야채들은 아름답죠. 그런 색깔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시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시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은요,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축적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연소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음식 개념이에요. 청소와 연소. 축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만이 올 수 없죠. 그리고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먹은 거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청소에 쓰여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최강의 몸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 쪽으로 작용을 한다. 네, 육체는 이 정도 설명이면 된 것 같고요. 이 육체의 설명 원리와 이 정신 면역의 설명 원리가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에너지를 주로 섭취를 하다 보면 이게 동시에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정서적 독소를 섭취하면서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도 나는 균형 있게 섭취할 거야. 이게 잘 안 되고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동시에 만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정서적 독소가 너무 많이 쌓인 상태야. 그러면은 일단은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 일단 나부터 좀 바뀌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고 책도 많이 읽고 뭔가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정보를 계속 듣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자꾸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을 정서적 독소를 끊고 섭취를 하다 보면 어떻게가 무조건 생겨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서적 독소는 대부분 명상이나
그 중독성이 있는 미디어들입니다. 근데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은 거의 두 가지예요. 저는 일단 뭐 컨텐츠도 있긴 한데 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에요. 이라는 어떻게가 바뀝니다. 그리고 언제도 바뀝니다. 우리가 주로 정서적 독소를 언제 많이 보고 섭취하게 되죠? 뇌로 어떻게 섭취하게 되죠? 주로 저녁입니다. 어두워지고. 예. 근데 언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아침 일찍으로 바뀌었어요. 아침에 제가 정신이 제일 맑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공부 그리고 뭔가 이 저자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싶고 그런 행위들을 이 언제? 아침일수록 합니다. 아침일수록 제일 많이 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주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놀아요. 저는 정서적 독소를 입력하는 것과 노는 거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독소를 정신에 주입하는 것을 노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는 것은 몰입이 되어야 노는 것입니다. 정서적 독소를 정신에 주입하는 것은 그냥 마약을 넣는 것과 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이에요. 마약을 하는 건 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녁에 주로 놉니다. 뭐 가끔 카드게임을 할 때도 있고요. 저는 축구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을 할 때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TV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것보다도 그냥 무언가 목표를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라는 것도 바뀝니다. 저녁에서 되도록 아침으로.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남기고 남기지 않고도 바뀌게 됩니다. 정신적 독소는요 계속 남아요. 남기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 이 두 개 다 중독이 있죠. 근데 정서적 독소는 축적이 되는 중독이에요. 뭔가 하루하루 동력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독소는 그 동력의 물질이 아닌, 다시 육체로 돌아서 설명드리면 육체에서는 몸에 연소가 되는 것들이 뭐죠? 영양소로 봤을 때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축적이 되는 것은 지방입니다. 근데 뭐 요새 이제 지방도 에너지로 소비할 수 있고 키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될 수도 있다. 2차적으로. 근데 1차는 지방은 축적이 되기 위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며칠씩 굶고 수백만 년 전에는 이 지방을 축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방은 적은 부피로도 많은 칼로리를 축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방도 많이 먹어왔고 이랬는데 현대시대에는 바로 연소가 가능한 탄수화물을 먹어야 이 비만으로 가지 않고 건강하고 가볍고 날렵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지방들이 굉장히 큰 독소로 작용해서 축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서적 독소도 축적이 됩니다. 지방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뭐 건강한 지방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1등급 압착 올리브유를 매일 한두 수저씩 드세요. 식사 때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살찌는데 먹는 지방은 경화유 그리고 100도 이상으로 가열해가지고 막 튀김, 초강식품 그래서 살이 찌우는 그런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정서적 독소도 뇌리에 축적이 된다. 축적이 돼서 중독이 되고 정말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축적이 되고 동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지방처럼 2차적으로 이런 정서적 독소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용할 수는 있죠. 근데 굉장한 이상한 일에 누구를 헐뜯고 비난하는 일에 정서적 독소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정서적 독소는 에너지로 전환되기가 힘들고 전환될 경우에는 굉장한 이상한 방식, 심지어는 살인, 헐뜯기, 그 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 것도 그런 대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은 뭐예요? 어떤 동기, 어떤 동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기와 동력, 에너지로 사용이 될까요? 그리고 육체에서도 이 자연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게 우리 몸을 청소도 시켜주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정말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 지금 이런 콘텐츠와 같은 좋은 콘텐츠는 어떤 목적의 동기와 동력, 에너지로 사용이 될까요? 일단 정신을 청소해주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듣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정리가 좀 됐을 겁니다. 그게 바로 청소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을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정서적 독소는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지럽히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생각들은 계속 뇌리에 남아서 뇌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이 안 좋은 목적의 동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요새 많죠. 스스로의 이제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정신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신병에 있어서도 정서적 에너지와 비타민을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 계속 받고 그럴 의지가 있고 그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정서적 독소가 너무 많이 쌓이신 분들은 약을 저는 스스로도 저도 먹어본 적이 있고 정신과 약 말하는 겁니다. 이 뇌에는 호르몬들이 작용하고 약물이 굉장히 뇌에 잘 들어요. 잘 들기 때문에 진짜 마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안 좋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을 사용할 때는 저는 어떤 경우에 이제 스스로도 사용을 했냐면은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정서적 에너지 비타민을 바로 쌓아줘서 내 일상이 나아지면 좋겠지만 내 일상이 그러니까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지금 내 일상을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살아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내 일상을 영위해 가야 돼. 억지로라도. 그럼 그때는 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당장에 내 정서적 독소를 쌓아서 내 정신병이 당장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 이해가 되셨죠? 칠판이 너무 지저분해졌나요? 그래서 아까 빨간색 분필로 설명드린 부분 그리고 녹색 분필로 설명드린 부분이 너무 제가 공부를 하다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서 강의로 한번 풀어보면서 저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육체와 정신은 하나다 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문장으로 알고 계셨다면 머릿속에 뇌리에 깊게 확신하시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에너지를 좋은 목적의 동기와 동력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체도 똑같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